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6.3 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종연행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또 대선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빅텐트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좌파들도 단일화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단일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지난 총선 때 이재명은 종북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종북 세력을 원내에 진입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재명은 총선 이후에도 진보당 세력과의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나 탄핵안 처리 때 야권 연대라는 명목으로 진보당과 손을 잡았고, 또 탄핵 찬성 장애 집회 때는 탄핵에만 찬성하면 종북 세력이 아니라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면서 세력 확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만 아니면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사실상 추대되자 민주당이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세력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고 한때 보수의 책사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안동 출신의 권오월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은 사실상 한물 같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가는 없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닥치는 대로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후보 선출 이튿날인 오늘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도 함께 참배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좌파들이 보수 우파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진보당과의 단일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체제가 시작된 민주당이 결국은 진보당과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확실한 반미 종북 인사입니다. 이석기 키즈입니다. 진보당은 이석기 통진당의 후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종북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편인지도 모릅니다. 종북 세력으로 해산당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 종북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니 우클릭과 동시에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새 확산 작업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물론이고 앞으로 민노총을 비롯한 친북, 종북 단체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에서 많게는 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늘상 강조하고 있지만 51대 49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 2%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재명은 아마 뭐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차이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단 몇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엄청난 양보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면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식이 남아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투표 용지 이전에 단일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37%를 얻었는데 민주당과 만약에 정의당이 손을 잡았더라면 역전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재현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출마해서 37,000여 표 0.11%를 득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패배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0.1%라도 긁어모으려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진보당과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진보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에 모든 진보 진영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쩌면 좌파 깊숙한 곳에서 총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식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진보당과 접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재현은 해산된 통진당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종북 세력으로 불리는 NL계가 장악했던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에 해산됐습니다. 김재현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었습니다.
김재현은 통진당의 리더였던 이석기의 측근입니다. 통진당 세력은 당 해산 이후 민중당의 둥지를 틀었다가 2018년 민중당 2기 지도부에 통진당 출신인 이상규 전 의원이 상임대표에 당선되면서 민중당을 잡아먹었습니다. 2020년 당명을 진보당으로 개정해버렸고 진보당 1기 상임대표에 김재현이 선출된 것입니다. 불과 4년여 만에 민중당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민주당일지도 모릅니다. 김재현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북한은 민노총 간첩단 등의 지령을 보내서 민중당을 없애버리고 진보당의 성장을 도우라고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반미와 친북, 반시장으로 요약됩니다. 강령에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 경제 해체,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진보당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권교체의 변수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좌파 진영에서 1, 2% 정도의 득표력을 가진 상황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대세론을 굳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보당은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광장 세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사실상 진보당과 한몸으로 평가받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자체가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하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의석 3개를 민주당으로부터 빼앗아갔듯이 내각의 한 자리를 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진보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선대위 참여와 진보당 공약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성공보수도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이 같은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대위의 진보당 인사가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이 이재명이 다급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내밀면 대선 승리에 급급한 이재명이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